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상아. 남편과 아들 이렇게 세 식구이다. 그런데 요즘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남편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면서부터다. 이게 우연이라면 그 전에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 이건 직감을 넘어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 자기 전문 분야의 일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전에 비해 최근 들어 출장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상한 점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 회사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전화를 해봤는데 출장을 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의심은 커갔지만 남편 핸드폰에 불륜 증거물 따위는 없었고 새삼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나 싶다가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런 회의도 들고 그냥 묻어두고 잊을만 하면 다시 향수 냄새가 풍기고 도저히 의심을 싹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요즘은 아들아이도 남편의 관심 밖이었다. 전에는 아들아이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아빠였는데 요즘은 애가 옆에 있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하고 혼자 웃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고민이 커진 나는 절친한테 전화를 걸어서 속내를 털어놨다. 친구도 의심스럽다면서 내키지 않겠지만 흥신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그래서 나도 아무래도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대박! 완전 아줌마였네? 라면서 혼자 웃었다. 그러더니 대뜸 초면에 미안한데 남편하고 이혼해줄래요? 그 남자랑 나랑 결혼할 거라서요? 라고 했다. 남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 처음 보는 사이에 첫 마디는 외모 비하, 둘째 마디는 나더러 남편하고 이혼해라. 기가 빨려나가는 느낌이었지만 이 여자가 바로 남편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의 실체라는 걸 알았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의심과 함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각오를 해왔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흥신소 갈 시간을 절약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침착하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변향기라고 대답했다. 방금 전에 나더러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건 곧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걸 인정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린 같이 살 집도 벌써 다 지었어. 집자랑이 끝나자 남편과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도 척척 꺼내 보이면서 자랑질을 했다. 내가 자그마치 불륜남 부인인데 이런 사진을 막 꺼내 보이다니 바보 천치거나 자신만만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꽂힌 포인트는 불륜녀가 말한 새 집이었는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어머, 이런 우연이. 실은 우리도 얼마 전에 새 집이 완성돼서 이사 준비 중이었는데. 응? 그러자 불륜녀는 진심 놀란 눈치였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이 같은 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분명히 그랬어. 그러더니 불륜녀는 이게 자기 집이라며 새 집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다. 사진을 보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의 집은 따끈따끈하게 완성된 우리 집이었다. 눈에는 눈, 사진엔 사진, 나도 핸드폰에서 새 집 완공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예상대로 불륜녀는 놀라서 한동안 입을 못 다물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가 남편의 불륜녀라는 건 팩트가 분명했다. 이 여자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내가 아는 냄새였으니까. 이거 어쩌죠? 그 집이 그쪽을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서. 닥치고! 당신 쫓아내고 거기서 나랑 살 생각이거든? 그건 힘들 텐데. 왜냐면 그 집은 내가 지은 집이거든요. 어? 이 여자가 놀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일방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남편 돈으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여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따져 물었고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는 그 증거로 비싼 시계와 가방을 들고 있었다. 20대 여자가 그런 고가의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건 흔한 일은 아닌 게 분명했고 그게 전부 다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다. 카드는 남편이 긁었겠지만 지불한 사람은 남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수입은 대부분 내 연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불륜녀는
나더러 어디서 거짓말이라며 열을 냈다. 그래서 나는 내 명함을 꺼내서 여자한테 건넸다. 뭐야 이게? 여자는 말인 못 눈만 휘둥그레져서 명함하고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면서 제대로 현타가 온 것 같았다. 스카터 주식회사면 설마 거긴 아니지? 네, 그 회사 맞아요. 스카토사는 내가 대학 재학 중에 벤처로 세운 회사고 내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셀러리맨이고요. 다시 한번 여자한테 핸드폰 사진 속의 새 집은 얼마 후에 이사할 우리 집이고 내 돈으로 지은 게 맞다고 설명해줬다. 그러자 여자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여자한테 그런 책임지지도 못할 허황된 말을 한 걸까?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말이다.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볼까요? 방금 전 분명히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불륜이라고 인정한 거 맞죠? 그건 곧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여기 온 거죠? 잠깐! 그건 좀 아닌데요? 아직 상황 파악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삭제하려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너무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아까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핸드폰 녹음 기능을 온으로 해놓은 터라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더니 완전 멘붕. 아까 본인 입으로 남편이 명품 잔뜩 사줬다고 했으니까 그 말만으로도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그것도 결제는 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라 위자료 청구할 때 그 돈도 같이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난 어떡해? 글쎄요. 난 변호사한테 이 일을 맡길 생각이니까 그쪽도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죠? 그만 가봐요. 여자와의 대화는 그쯤에서 끝내고 내보냈다. 한동안 여자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아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악을 쓰면서 변명했지만 설마 그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내버려뒀더니 알아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친한 엄마한테 아들아이를 하루만 부탁하고 남편의 귀가를 혼자서 기다렸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불륜 중이냐고 직구를 날리자 본인은 들키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했는지 무슨 자다가 봉창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밥이나 줘. 라고 딴청을 피우길래 오늘 불륜녀가 찾아왔었다는 말과 함께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들려주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포커페이스로 불륜을 숨겨왔던 남편의 표정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그 여자는 그냥 잠깐 가지고 논 거야. 누가 집을 줘.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바싹 엎드렸다. 남편 머릿속에서는 나랑 헤어지면 럭셔리한 생활과도 헤어져야 한다는 것쯤은 계산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인 걸 테고. 하지만 제정신인 내가 카드나 펑펑 긁어대면서 여자를 가지고 노는 대상으로 삼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을 용서할 리가 있나. 어차피 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할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뻔뻔하게 발뺌하다 빼박 증거가 나오자 비굴하게 태도를 확 바꾸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미운 정조차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챙겨서 호텔에서 묵었고 남편은 혼자 집에 남겨졌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양쪽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조금 알아봤더니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고 여자는 남편을 돈 많은 사장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명품으로 쫙 빼입었으니 남편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여자는 그대로 다 믿고 싶었을 거다. 여자 회사가 남편 회사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낸 후 그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자 여자는 한 방에 지방으로 자천을 당했다. 물론 지방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그럼 안녕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과 위자료도 꼼꼼하게 청구했다. 일단 남편한테 받은 물건은 전부 처분하게 했고 도저히 못 버리겠다는 것과 남은 카드값만 해도 상당해서 그 돈은 월급에서 차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남편 문제는 우선 시댁에 찾아가서 이번 일을 시부모님께 알렸다.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남편을 호출했고 남편이 오자 시아버지가 주먹을 휘두르셨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나와 결혼한 후 남자 신데렐라가 된 아들 덕에 두 분의 생활 수준도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그 모든 게 아들의 불륜으로 물거품이 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으니 화가 날 만도 하겠지.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혼할 결심은 1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얻어냈고
새로 지은 집은 이사도 안 해보고 바로 매물로 내놨는데 위치가 괜찮았던지라 바로 매각됐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갔고 세 사람은 같이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우리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남편하고 이혼했던 사실을 알리자 순식간에 회사 내에 그 소문이 퍼졌고 남편은 사내에서 바보 아니냐고 놀림거리가 됐다고 지인을 통해 들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게 마치 자기 능력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지내면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대가가 아닐까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